안녕하세요. 공포영화 전문 유튜버 공기프로젝트입니다. 공기프로젝트. 미세먼지 퇴치 관련 없고요. 맑은 공기 사랑 관련 없습니다. 공포영화 기사 알리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2월 26일 드디어 공포영화 인비저블맨이 국내에 개봉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행하고 있었지만 공포영화 기사 알리기 차원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봉 당일 인비저블맨 모드로 조용히 극장에 입장하여 감상하였고 인비저블맨처럼 스무스하게 극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투명인간 소재는 여러 차례 리메이크되었고 소재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와우! 일단 줄거리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세실리아는 친언니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 부유한 천재 과학자인 남자친구 아드리안으로부터 몰래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드리안으로부터 숨막힐 정도로 모든 것을 통제당하고 집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니의 친구이자 경찰인 제임스 집에서 숨어 지내던 세실리아는 어느 날 아드리안이 자살을 하고 자신에게 거대한 재산을 물려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실리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세실리아는 그의 죽음이 거짓이라고 믿습니다. 그 후 그녀는 1년의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되고 여전히 아드리안이 살아있고 자신을 스토킹하고 위협하려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는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편집증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며 점점 피폐해져가는 그녀가 진짜로 미쳐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투명인간 소재의 첫 영화는 1933년작 투명인간입니다. 당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몇 편의 속편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오랜 시간이 지나 2000년 케빈 베이컨 주연의 할로우맨이 나왔습니다. 할로우맨 시리즈는 2편까지 나왔지만 영화적 완성도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가장 현실적인 투명인간 이야기를 다뤘다고 평가받고 있는 2016년작 언신 할로우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영화 느낌 있습니다. 거칠고 날 것의 느낌을 잘 살린 작품으로 탄탄한 드라마가 돋보이는 인디 공포 영화입니다. 그리고 2020년 공포명가 블룸하우스 제작의 인비저블맨 리부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킬링타임용으로 평타만 쳐줘라, 이 정도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스토리라인이 매우 훌륭한 웰메이드 대중공포영화였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유난히 기다렸던 이유는 연출을 맡은 리 워넬 감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전작인 업그레이드에서 독창적인 고 액션씬들을 보여주었고 일반적인 공포 액션 영화들보다 훨씬 더 스토리라인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리 워넬 감독 공포 영화의 키워드는 두 가지, 바로 신선한 스토리라인과 독창적인 액션씬입니다. 인비저블맨에서도 그의 장점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투명인간이라는 소재 자체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긴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라인과 박진감 넘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투명인간이라는 소재만이 줄 수 있는 공포감을 최대치로 활용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던 남자친구 아드리안, 이로 인해 세실리아가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스크린에 자욱하게 깔아놓으니 빈 화면만 비추고 있음에도 관객들은 높은 서스펜스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카메라 앵글이 아주 좋았습니다.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이는 세실리아의 불안한 시선을 따라가는 앵글에 결국 관객들도 주인공의 입장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사운드와 타이밍이 일품이었습니다. 저 또한 여러 차례 엉덩이를 들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액션씬은 업그레이드만큼 고어적이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에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은 실험적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고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작품을 빛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스토리라인입니다. 기존의 인비저블맨 영화들과는 달리 투명인간이 아닌 여자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집착, 완전쩌는 부유한 천재 남자친구,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여자친구라는 설정도 매우 좋았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씬부터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작하고 마지막 씬까지 어떻게 끝날까 계속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매력입니다. 연출이 치밀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지 않고 세실리아가 느끼는 것이 어쩌면 진짜로 망상이고 정말 미쳐가는 것이 아닐까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예상 가능해 보이는 소재도 이렇게 신선하게 풀어나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에 감탄하였습니다. 여기서 세실리아 역을 맡은
엘리자베스 모스의 연기력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굉장한 결례입니다. 엘리자베스 모스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 뭐 어쨌든 조던필 감독의 공포영화 어스에서 조연으로 출연하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인비저블맨에서는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한 공포감에 미쳐가는 심리를 온몸으로 표현해냅니다. 여기에 탁월한 연출력마저 그녀를 미친 사람처럼 몰아가니 관객들도 숨이 턱 막히면서 몰입하게 됩니다. 다크서클 가득한 그녀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보는 사람도 그냥 어우 막 기가 쪽쪽 빠집니다. 거의 허둥구단 수준의 어마어마한 다크서클을 보여주는데 잠깐 여기서 허둥구단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분입니다. 2004년 KBS 개그 콘서트에서 맹활약했던 개그맨 허둥구단. 눈밑 다크서클의 대명사였죠. 뭐 다크서클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엘리자베스 모스의 연기나 전반적인 느낌에서 미드소마의 플로렌스 퓨가 떠올랐습니다. 둘 다 깊은 상처가 있고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엄청난 연기가 요구되는 캐릭터들입니다. 그만큼 엘리자베스 모스가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비저블맨, 미드소마 둘 다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특수효과, 액션씬 등 볼거리가 많고 서스펜스가 뛰어납니다. 여기 신선한 이야기와 탄탄한 연출력까지 더해지니 극장용 오락 공포 영화로서는 흠잡을 데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웰메이드 대중공포 영화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작품으로 블루마우스가 오랜만에 제대로 이름값을 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공포 영화를 극장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극장 관람 추천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럼 감사합니다.